한국 여러분, 중국 정부가 이 영상을 차단하기 전에 보셔야 합니다. 2024년 3월 베이징 국제고고학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이 5,000년 동안 감춰온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치우천왕은 신화가 아닌 실존 인물이었고 그는 중국인이 아닌 동이족, 즉 한국인의 조상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자들이 즉시 발표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70년간 극비로 분류됐던 문서, 산동성에서 발굴된 치우족 유골, CIA가 입수한 중국의 역사 조작 증거, 황제 헌원을 10번 싸워 9번 이긴 고대 최강 전사, 그는 중국인이 아닌 동이족의 대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증거를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브룩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고대사를 연구하는 교수죠. 2024년 3월 15일 베이징 국제 컨벤션 센터. 저는 생애 가장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브룩스 교수의 발표입니다. 주제는 홍산 문화와 동이족 문명의 연관성입니다. 단상에 오르면서 저는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북경대, 청와대, 중국 최고의 학자들이 앞줄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또 하나의 평범한 발표일 거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야오닝성에서 발굴된 홍산문화 유적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적을 아시죠? 중국이 자랑하는 5,000년 문명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홍산문화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국 학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직은 경계하지 않았죠. 지난 20년간 저는 중국, 한국, 일본의 고문원 3천여 권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홍산문화는 중화문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이족, 더 정확히 말하면 고대 한반도인들의 문명이었습니다. 순간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다음입니다. 홍산문화의 주인공, 그들이 섬기던 신이 바로 치우천왕이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왕젠민 교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브룩스 교수, 무슨 근거로 그런 망언을 하는 겁니까? 저는 침착하게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근거요? 바로 중국 정부가 1급 기밀로 분류한 이 문서입니다. 1990년대 홍산문화 재발굴 당시 작성된 내부 보고서죠. 여기 보시면 화면에 띄운 것은 중국 고고학연구소의 극비 문서였습니다. 20년 전 한 중국 학자가 양심선언과 함께 공개한 자료를 제가 입수한 것이죠. 청동투구와 갑옷, 그리고 소뿔 모양의 관식, 이것들이 대량으로 발견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을까요? 왕젠민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문서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발굴단장 류샤오밍 교수가 쓴 이 문장을 보세요. 이 유물들은 사기와 산해경에 묘사된 치유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다. 하지만 상부 지시에 따라 이 사실은 은폐되어야 한다. 폭탄이 터진 듯 회의장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중국 측 학자들이 일제히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건 조작입니다. 날조예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세 번째 슬라이드. 그것은 중국 국가박물관 지하 수장고의 사진이었습니다.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그곳에 보관된 유물들. 저는 내부 협력자의 도움으로 그 사진들을 입수할 수 있었죠. 홍산문화 유적에서 나온 벽화입니다. 보이시나요? 뿔이 달린 투구를 쓴 전사가 청동 도끼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고대 문자로 쓰여 있죠. 치우. 이제 중국 학자들의 절반이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중국이 이 사실을 숨겼는지 아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치우천왕이 동이족의 지도자였고 그들이 중화문명보다 앞선 청동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중화문명 5,000년의 신화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보안요원들이 단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브룩스 교수님, 발표를 중단해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치우천왕은 기원전 2700년경 실존했던 동이족 연맹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인류 최초로 청동 무기를 대량 생산했고 탕록에서 황제 헌원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보안요원들이 저를 둘러쌌죠. 하지만 저는 목청을 높여 외쳤습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이 모든 걸 감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렇게 저는 강제로 퇴장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전 세계 언론이 이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었으니까요. 회의장 밖으로 나오자 한국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 극비 문서들을 입수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22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때 모든 게 시작됐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말이죠. 2002년 6월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일 월드컵 취재차 방문했다가 우연히 광화문 광장에서 붉은 악마 응원단을 만났죠.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 하나가 되어 응원하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그들의 엠블럼이었어요. 뿔이 달린 붉은 얼굴, 번뜩이는 눈. 동양학자로서 저는 즉시 알아봤습니다. 치우천왕이었죠. 실례합니다. 이 엠블럼이 치우천왕 맞나요? 제 옆에 있던 젊은 한국인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조상님이죠. 전쟁의 신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중국 문헌에서는 괴물로 묘사되는 치우를 한국인들은 조상으로, 수호신으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같은 인물에 대한 이토록 극단적인 시각 차이,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다음날 저는 서울대 규장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브룩스 교수님이시죠? 저는 박진수입니다. 고대사 전공하는 박사과정생이에요. 박진수는 제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치우천왕을 연구하는 소수의 학자 중 한 명이었죠. 교수님, 사실 저희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중국은 그토록 치우천왕을 악마화했을까요? 혹시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건 아닐까요? 박진수가 저를 안내한 곳은 규장각 지하 서고였습니다. 그곳에는 일반인은 볼 수 없는 고문원들이 보관되어 있었죠. 이걸 보세요.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입니다. 여기 보시면 치우천왕께 제사를 올렸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천왕이라니요. 중국에서는 절대 쓸 수 없는 호칭이었죠. 그리고 이건 삼국유사의 기록입니다. 치우천왕은 배달국 14대 천왕으로 청동기를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박진수 씨, 혹시 중국 쪽 자료는 없나요? 그들이 숨기려 한 무언가 말이에요. 박진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자료예요. 그가 꺼낸 것은 복사본 하나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1990년대 중국 야오닝성 홍산문화 재발굴 보고서입니다. 원본은 중국 정부가 극비로 분류했지만 당시 발굴단에 참여했던 한 학자가 몰래 복사해둔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죠. 홍산문화 유적에서 대량의 청동기가 발견됨. 특히 우두 모양의 투구와 청동도끼는 산해경에 묘사된 치유의 모습과 일치함. 또한 재단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에서 치유라는 고대 문자가 새겨진 청동판 발견.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잠깐, 홍산문화는 1935년에 처음 발견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 재발굴이라고 하죠?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이 숨긴 거짓말이에요. 실제로는 훨씬 전에 발견됐지만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수십 년간 은폐하다가 나중에 다시 발굴한 것처럼 발표한 거죠. 왜요? 뭐가 그렇게 충격적이었나요? 홍산문화가 황하문명보다 1000년이나 앞섰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그들이 섬긴 신이 치우천왕이었다면 중화문명의 시조인 황제 헌원이 치유에게 문명을 배운 후발주자가 되는 거죠.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중국이 왜 그토록 치유를 악마화했는지, 왜 홍산문화의 진실을 숨겼는지. 박진수 씨, 이 자료를 복사해도 될까요? 그러시려고 했다면 일찍 말씀하세요. 사실 저도 누군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길 바랐어요. 그날 이후 저는 미친 사람처럼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의 도서관을 뒤지고 각국의 학자들을 만났죠. 그리고 3년 후인 2005년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베이징의 한 골동품 시장. 저는 그곳에서 은퇴한 중국 고고학자 천리화를 만났습니다. 그는 홍산문화 재발굴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이었죠. 브룩스 교수, 당신이 찾는 게 뭔지 알아요.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요. 천 교수님, 학자로서 진실을 밝히는 게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 천리화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70대였죠. 좋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래도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천리화 교수는 낡은 서류 가방에서 누렇게 변색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것들이 1990년대 홍산문화 재발굴 당시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정부에서는 모두 폐기하라고 했지만 저는 학자의 양심상 남겨뒀죠. 첫 번째 사진에는 거대한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물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홍산문화 유적이 맞나요? 피라미드가 있다니. 네, 맞습니다. 높이 16m, 한 변이 40m가 넘는 거대한 석조 피라미드예요. 그런데 정부는 이걸 단순한 재단이라고 축소 발표했죠. 두 번째 사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갑옷과 투구, 그리고 소뿔 모양의 장식품들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청동기들의 제작 수준을 보세요. 기원전 3000년경에
이런 기술이 가능했다는 게 믿어지나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요. 이건 상나라 청동기보다도 1000년이나 앞선 거잖아요. 천리와 교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였어요. 이 발견이 공개되면 중국 고대사를 완전히 다시 써야 했죠. 황하 문명이 최초가 아니라 동북방 민족의 문명을 받아들인 후발주자라는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세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벽화였는데 거기에는 뿔 달린 투구를 쓴 전사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고대 문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이 문자, 치우라고 읽히는 게 맞나요? 정확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이는 이 문자는 동이라고 읽힙니다. 즉, 이곳은 동이족이 치우천왕을 섬기던 성지였던 거죠.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아시아 고대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이 사실을 공개하시는 겁니까? 천리와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1996년 중국 정부는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동북 지역 역사 연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역사 왜곡 프로젝트였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첫째, 홍산 문화를 포함한 모든 동북 지역 문명을 중화 문명의 일부로 편입시킨다. 둘째, 치우천왕을 남방 묘족의 조상으로 격화시켜 한국과의 연관성을 차단한다. 셋째, 고구려, 발해 등 한국 고대 국가들을 중국 지방 정권으로 규정한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건 명백한 역사 왜곡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프로젝트에 2천억 위안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전 세계 학자들을 매수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심지어 유네스코까지 압박했죠. 천리와 교수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동북공정 내부 기밀 문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치우천왕 관련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재해석하라는 지시가 있어요. 특히 한국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논문을 쓰는 학자에게는 거액의 연구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역사를 조작하다니. 이것 보세요. 2003년 시진핑 주석이 직접 서명한 문서예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역사 해석권을 절대 양보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죠.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천 교수님, 이런 중요한 자료를 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저도 이제 70이 넘었어요. 죽기 전에 진실을 밝히고 싶었어요. 하지만 중국인인 제가 나서면 바로 제거당할 거예요. 외국인 학자인 당신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죠. 그때 갑자기 천리와 교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시 통화를 하던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브룩스 교수, 빨리 가세요. 공안이 오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만난 걸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에요. 어서 가세요. 이 자료들을 꼭 세상에 알려주세요. 저는 서류들을 품에 안고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면서 뒤를 돌아보니 검은 차량 여러 대가 천 교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자료를 스캔해서 여러 곳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첫 비행기로 베이징을 떠났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천리와 교수가 준 자료들을 분석하고 추가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천리와 교수가 심장마비로 급사했다는 거였죠. 공식 발표는 노안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진실을 밝히려다 제거당했다는 걸.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2015년 한국의 박진수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중국 산동성에 치우천왕의 무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샵샵 파트 4 사마천의 고백 사기에 숨겨진 진실 2200자. 2015년 가을 저는 다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박진수가 발견한 증거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죠. 브룩스 교수님, 이걸 보세요. 사마천의 사기 원본과 현재 통용되는 판본을 비교한 겁니다. 박진수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 사기 오제본기에 보면 치유의 무덤이 동평군 수장현에 있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중국에서 출판되는 사기에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죠? 뭐라고요? 그럼 의도적으로 삭제했단 말인가요?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송나라 때 편찬된 태평환욱이라는 책에도 치유의 무덤은 높이 7척이며 매년 10월이면 붉은 기운이 나타난다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치우천왕이 신화가 아닌 실존 인물이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아무도 이 무덤을 찾지 않았을까요? 박진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찾지 않은 게 아니라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중국 정부가 그 지역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했거든요. 군사보호구역이라고요? 네, 1978년부터 출입이 통제됐어요. 표면적으로는 군사기지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치우천왕 무덤을 숨기기 위해서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고. 박진수 씨, 같이 중국으로 가시겠어요? 위험할 텐데요. 진실을 밝히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일주일 후 저희는 중국 산동성 허저시에 도착했습니다. 동평군 수장현은 현재의 허저시 동부 지역이었죠. 현지 가이드를 고용해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문제의 지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언덕, 군인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죠. 저기가 치우릉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현지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부르죠. 가이드의 말에 저는 전율했습니다. 5,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치우릉이라니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저기 표지판 보이시죠?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최고 10년 징역이라고 써 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죠. 그날 밤 현지 호텔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브룩스 교수님이시죠? 저는 장웨이라고 합니다. 산동대학 고고학과 교수예요. 장웨이 교수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찾는 걸 알고 있어요. 사실 저희도 그 언덕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죠. 정말인가요? 그럼 뭔가 발견한 게 있나요? 2010년 군부대 이전 공사 중에 우연히 지하 묘실이 발견됐어요. 저희 대학 조사팀이 긴급 투입됐죠. 장웨이 교수는 노트북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그때 찍은 사진들이에요. 보시다시피 거대한 석실 구조예요. 그런데 사진을 확대하자 놀라운 것이 보였습니다. 벽면에 새겨진 벽화, 거기에는 뿔 달린 투구를 쓴 거대한 전사가 그려져 있었고 그 주변으로 수많은 전사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건 치우천왕이 확실하군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다음 사진에는 청동으로 만든 거대한 도끼가 찍혀 있었습니다. 길이가 2m가 넘는 엄청난 크기였죠. 이 도끼에 새겨진 명문을 보세요. 천자치우라고 쓰여 있어요. 천자라고요? 그럼 치우가 단순한 부족장이 아니라 황제급 지도자였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당황한 거죠. 이게 공개되면 황제 헌원이 중국 역사의 시조라는 주장이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장웨이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발굴 3일 만에 중앙정부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모든 발굴을 중단하고 다시 묻으라고 명령했죠. 그리고 관련자들에게 평생 함구령을 내렸어요. 그럼 교수님은 왜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까? 학자의 양심이죠. 그리고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중공군으로 참전했다가 한국군 포로가 됐었어요. 그때 한국군이 할아버지를 잘 대해줬다고 하더군요. 그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장웨이 교수는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발굴 당시의 모든 자료가 들어있어요. 사진, 동영상, 그리고 탄소연대 측정 결과까지요. 탄소연대 측정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기원전 2700년에서 2900년 사이에요. 정확히 치우천왕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시기와 일치하죠.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드디어 치우천왕의 실존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을 확보한 거니까요. 하지만 장웨이 교수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이곳만이 아니에요. 중국 각지에 치우천왕과 관련된 유적이 수십 곳 있죠. 하지만 모두 은폐되고 있어요. 산동성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국립중앙박물관에 특별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유물들을 보고 싶었거든요. 브룩스 교수님, 특별히 허락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촬영은 금지예요. 김수진 수석 큐레이터가 저를 지하 3층 특별수장고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국보급 유물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들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온도와 습도가 철저히 통제되죠. 두꺼운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제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청동기 시대 유물인가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들이죠. 기원전 3000년에서 2500년 사이의 유물들이에요. 김 큐레이터가 특별한 진열장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걸 보세요. 저희가 치우투구라고 부르는 유물이에요. 유리장 안에는 청동으로 만든 투구가 있었습니다. 양쪽에 소뿔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었고 이마 부분은 두텁게 보강되어 있었죠. 이게 정말 5000년 전 유물이란 말인가요? 너무나 정교한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엑스레이 분석 결과를 보세요. 김 큐레이터가 보여준 자료를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현대합금 기술과 맞먹는 수준이잖아요. 맞아요. 구리 80%, 주석 18%, 그리고 비소 2%. 이 비율은 강도와 내구성을 최대화하는 황금 비율이에요. 어떻게 5000년 전에 이런 기술이 가능했는지 혹시 다른 유물들도 볼 수 있을까요? 김 큐레이터는 저를 다음 진열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거대한 청동 도끼가 있었죠. 이 도끼의 무게가 30kg이 넘어요. 일반인은 들기도 힘든 무게죠. 그런데 날 부분을 보세요.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현대 공구로 갈아도 이 정도 날을 만들기 어려워요. 도대체 어떤 기술을 사용한 걸까요? 그때 제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도끼 손잡이 부분에 희미하게 새겨진 문양이었죠. 저 문양, 확대해서 볼 수 있나요? 화면에 확대된 문양을 보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중국 산동성 치우릉에서 본 것과
똑같은 문양이었거든요.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같은 문명권에서 만든 거예요. 김 큐레이터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극비예요. 그녀가 안내한 곳은 수장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특별실이었습니다. 이건 2022년 강원도 정선에서 발견된 유물이에요. 아직 학계에 공식 발표도 안 했죠. 검은 천을 걷어내자 청동 갑옷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갑옷이 아니었어요. 비늘 갑옷이네요. 그런데 이 비늘 하나하나가 움직여요? 네, 현대의 체인메일보다 더 정교해요. 착용자의 움직임을 전혀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한 방어력을 제공하죠. 무게는 얼마나 되나요? 놀랍게도 8kg밖에 안 돼요. 현대 방탄조끼보다 가벼워요. 저는 이 갑옷을 만든 사람들의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혹시 이 갑옷이 발견된 곳에서 다른 유물도 나왔나요? 네, 사실 그게 더 중요해요. 김 큐레이터가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청동판이 들어있었죠. 이 청동판에 새겨진 글자를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확대경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고대 문자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동방대제 치우천왕 14년. 맞아요. 치우천왕이라고 명확히 쓰여 있어요. 그리고 14년이라는 것은 그가 실제로 통치했다는 증거죠. 이런 중요한 발견을 왜 발표하지 않는 겁니까? 김 큐레이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예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정부에서 당분간 발표를 미루라고 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역사적 진실이 정치적 이유로 은폐되다니. 하지만 이제는 세상에 알려야 해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는 없어요. 그때 박진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교수님, 대박 사건이 터졌어요. 중국 정부 내부 문서가 대량으로 유출됐는데 거기에 치우천왕 관련 극비 자료가 잔뜩 들어있어요. 유출된 중국 정부 문서를 분석하기 전에 저는 먼저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박진수가 그곳에서 5000년째 이어지고 있는 비밀 재래가 있다고 알려줬거든요. 브룩스 교수님, 이건 정말 극비예요. 외부인에게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 의식인데 특별히 허락을 받았어요. 새벽 3시. 저희는 만이산 정상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참성단이 있는 곳이죠.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바로 그 참성단이군요. 네. 하지만 오늘 저희가 볼 제례는 다른 곳에서 열려요. 더 은밀한 장소죠. 산길을 30분쯤 더 올라가자 숲속에 숨겨진 작은 제단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저분들은 대대로 이 제례를 지켜온 분들이에요. 치우천왕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가문들이죠. 제례를 주관하는 노인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외국인을 데려온 건 처음이군. 하지만 박 선생이 그렇게 신뢰한다니 허락하지. 단, 절대 비밀을 지켜야 하네. 약속드립니다. 학술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제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문은 300대가 넘게 이 제례를 지켜왔네.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말이야. 300대라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문서 기록은 끊겼지. 하지만 구전으로 이어져 왔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위의 할아버지로부터. 제단 위에는 특이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작은 도끼, 소뿔, 그리고 붉은 천. 저것들은 모두 치우천왕을 상징하는 물건들이지. 청동 도끼는 그가 인류에게 선물한 문명을, 뿔은 그의 용맹을, 붉은 천은 전쟁의 신으로서의 면모를 나타내네. 제례가 시작되자 노인은 고대의 언어로 축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그중 일부를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고대 동이족의 언어였거든요. 위대한 동방의 대제여, 치우천왕이시여, 당신의 후손들이 여기 모여 있나이다. 제례가 진행되면서 참가자들의 표정이 점점 경건해졌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조상을 기리고 있었죠. 한 중년 여성이 제단 앞으로 나가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 여성은 이 가문의 종손 며느리예요. 매년 이맘때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죠. 조상님들의 한이 느껴진다고. 제례가 끝난 후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보셨지요? 우리는 잊지 않았어요. 중국이 아무리 역사를 왜곡해도, 일본이 우리 정신을 말살하려 해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제례를 비밀로 하는 겁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 민족의 뿌리를 끊으려 했지. 해방 후에는 정부가 미신이라며 탄압했고, 그래서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어. 노인은 작은 상자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걸 가져가게. 언젠가 쓸 날이 있을 거야. 상자 안에는 작은 청동 메달이 들어있었습니다. 치우천왕의 얼굴이 새겨진 것이었죠. 이건 너무 귀한 건 아닌가요? 자네가 진실을 밝혀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우리 조상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 그게 우리의 소원이니까. 강화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5000년을 이어온 그들의 신념과 자부심.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역사의 증거가 아닐까요? 그리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박진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중국 정부 유출 문서 분석이 끝났어요.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박진수가 보내온 유출 문서는 중국 정부가 극비리에 진행한 치우천왕 대응
프로젝트의 전모를 담고 있었습니다. 브룩스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중국 정부가 자국의 고문원들을 분석한 내부 보고서예요.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프로젝트명 동이 역사 재해석 사업, 목적 중국 고대 문헌에 나타난 치유 관련 기록을 중화 문명 중심으로 재편집. 재편집이라니 역사 조작을 대놓고 한다는 거잖아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그들이 분석한 자기들 고문헌의 내용을 보세요. 보고서에는 관자, 산해경, 귀장 등 중국 고대 문헌의 치유 관련 구절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관자 지수편 치유가 처음으로 금속을 재련하여 병기를 만들었다. 그의 기술은 천하에 비할 데가 없었다. 산해경 대왕국경 치유는 구리 머리에 철 이마를 가졌으며 모래와 돌을 먹었다. 그러나 이는 비유적 표현으로 실제로는 청동 투구와 갑옷을 착용한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저는 놀랐습니다. 중국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거였어요. 치유가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가진 지도자였다는 걸. 이 부분을 보세요. 내부 분석 의견이에요. 문제점 위 기록들은 치유가 황제 헌원보다 우월한 기술력을 보유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중화 문명의 우월성을 해치는 내용이다. 대응방한 치유를 남방 묘족의 조상으로 규정하고 그의 기술력은 중원에서 배운 것으로 해석한다. 이건 명백한 역사 왜곡이네요. 박진수가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더 가관인 게 있어요. 창서 여형편의 원문과 현재 출판본을 비교한 거예요. 원문 치유가 먼저 병기를 만들어 천하를 위협했다. 수정본 남방의 만족 치유가 난을 일으켰다. 보세요. 기술 문명의 선구자를 단순한 반란자로 격화시켰어요. 저는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흥분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역사를 조작했다는 확실한 증거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왜 중국은 치유를 완전히 지우지 않고 왜곡만 했을까요? 박진수가 흥미로운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그 답이 여기 있어요. 2018년 시진핑 주석 특별 지시문이에요. 치유는 비록 동이족이었으나 그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너무 많은 문헌과 유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를 중화 민족의 일원으로 흡수하는 전략을 택한다. 치유를 묘족의 조상으로 규정하고 묘족을 중화 민족의 일부로 편입시킨다. 교묘하네요. 없앨 수 없으니 왜곡해서 흡수한다. 그런데 교수님, 정작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박진수가 보여준 것은 고대 지도였습니다. 이게 산해경에 나오는 지도를 현대 지도와 대조한 거예요. 치유가 활동했다는 지역을 표시했죠. 지도를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치유의 활동 범위는 현재의 만주, 한반도 북부, 그리고 중국 동북 지역 전체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이건 명백히 동이족의 영역이에요. 중원이 아니라. 맞아요. 그리고 이 문서를 보세요. 중국 학자들이 작성한 극비 보고서예요. 치유 세력의 근거지로 추정되는 요동 지역에서 대규모 청동기 제작 시설이 발견됨. 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3000년. 이는 중원의 청동기보다 500년 이상 앞선 것임. 이 사실이 공개될 경우 중화 문명 기원론에 심각한 타격 예상. 저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중국은 알고 있었던 거네요. 치유 천왕이 실존했고 동이족의 지도자였으며 중원보다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네. 하지만 그걸 인정하면 중화 5000년 역사가 무너지니까 필사적으로 숨기고 왜곡한 거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국에 있는 장웨이 교수였어요. 브룩스 교수님, 긴급 상황이에요.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발굴을 시작했어요. 요동 지역 치유 관련 유적을 모두 판에서 은폐하려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문서 유출 때문에 발칵 뒤집혔나 봐요. 증거를 없애려는 거예요.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게 사라질 겁니다. 장웨이 교수의 전화를 받은 직후 저는 긴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박진수 씨, 우리가 가진 모든 자료를 백업하고 여러 곳에 분산 보관해야 해요. 그리고 국제 언론에 연락해서. 그때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룩스 교수님 계신가요? 호텔 매니저입니다.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아니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죠. 브룩스 교수님이시죠? 저희는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러 왔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양국 관계를 해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박진수가 제 뒤에서 조용히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진실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게 왜 양국 관계를 해친다는 거죠? 중국 대사관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교수님,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중국은 교수님의 연구를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물론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말이죠. 올바른 방향이란 게 뭡니까? 치유는 중화민족의 일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연구하신다면 북경대학 명예교수직과 연구비 5천만 달러를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실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수님, 이건 제안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신다면 그만 나가주시죠. 이건 한국이지 중국이 아닙니다. 그들이 떠난 후
박진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중국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증거예요. 박진수 씨, 준비된 자료들을 지금 당장 공개합시다. 우리는 밤새 작업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배포할 준비를 했죠. 다음날 아침, 전 세계 주요 언론이 일제히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속보입니다. 하버드대 브룩스 교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5천년간 치우천왕의 정체를 조직적으로 은폐해왔다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BBC 뉴스입니다. 치우천왕이 한민족의 조상이며 청동기 문명의 창시자였다는 새로운 증거가 공개되어 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브룩스 교수의 주장은 완전히 근거 없는 날조입니다. 치우는 중화민족의 조상이며 이는 변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습니다. 전 세계 고고학자들이 우리가 공개한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우리의 주장을 지지했죠. 특히 일본 동경대학의 다나카 교수의 발언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브룩스 교수의 증거는 매우 설득력 있습니다. 우리도 독자적으로 조사한 결과 치우천왕이 동이족의 지도자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열광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치우천왕의 진실을 환영하는 집회를 열었죠. 치우천왕은 우리의 조상이다. 중국은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 하지만 중국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장의 교수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어요. 브룩스 교수님, 제가 체포될 것 같아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게 있어요. 요동 지역에 치우천왕의 최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좌표는 전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장의 교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분명했죠. 박진수 씨, 우리가 직접 가야 합니다. 중국이 그 유적을 파괴하기 전에. 하지만 교수님, 너무 위험해요.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면 그래도 가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2016년 3월, 저와 박진수, 그리고 국제조사단은 중국 요동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학술 교류 방문이었지만 우리의 진짜 목적은 달랐죠. 현지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기 보세요. 포클레인으로 유적지를 파괴하고 있어요. 우리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이 우리를 막아섰죠. 접근 금지 구역입니다. 즉시 돌아가십시오. 그때 한 노인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들이 치우천왕을 찾는 사람들이군. 따라오시오. 그들이 아직 파괴하지 못한 곳이 있어. 노인은 우리를 산속 깊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죠. 거대한 석조 건축물. 그 입구에는 선명하게 치우천왕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대대로 지켜온 성지요. 중국 정부도 여기까진 아직 찾지 못했소. 우리는 서둘러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사진, 동영상, 그리고 유물 샘플까지. 교수님, 여기 보세요. 청동 명문이 있어요. 박진수가 발견한 것은 길이 1m가 넘는 청동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고대 문자로 길게 무언가가 쓰여 있었죠. 동방의 땅을 다스리는 대제 치우, 하늘의 명을 받아 만백성을 이끌다. 청동의 기술로 문명을 열고 정의의 칼로 악을 벌하니. 이것이었습니다. 치우천왕이 단순한 전쟁 지도자가 아니라 문명의 창시자였다는 결정적 증거. 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중국군이다. 빨리 피해야 해요. 노인이 우리를 또 다른 길로 안내했습니다. 이 길로 가면 북한 국경이요. 거기서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거요. 하지만 당신은요? 난 괜찮소.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죽을 거요. 당신들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오. 우리는 간신히 국경을 넘어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를 세계에 공개했죠. 그 후로 8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2024년, 저는 드디어 베이징 학회에서 모든 진실을 공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중국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죠. 전 세계 학자들이 이제는 치우천왕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한국에서는 치우천왕을 기리는 거대한 기념관이 건립됐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찾아와 위대한 조상의 업적을 기리고 있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중국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젊은 중국 학자들이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짓 역사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치우천왕이 동이족의 지도자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장의 교수는 결국 석방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 덕분이었죠. 그는 지금 한국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천리와 교수의 제자들도 스승의 유지를 이어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역사는 결코 영원히 숨겨질 수 없습니다. 권력자들이 아무리 왜곡하고 은폐해도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죠. 치우천왕, 그는
단순한 신화 속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5000년 전 동방에서 찬란한 청동기 문명을 꽃피운 실존 인물이었고 동이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지금도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한민족이죠.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았습니다. 중국이 5000년간 숨기려 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진실들이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요. 저는 계속 연구할 것입니다. 동아시아 고대사의 진실을 찾아서 그것이 학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중국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역사의 진실을, 치우천왕이 누구였는지를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2024년 10월 저는 한국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치우천왕, 잃어버린 5000년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요. 개막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 학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 시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죠. 브룩스 교수님, 20여 년의 연구 끝에 이런 성과를 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잠시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2002년 서울에서 붉은 악마의 치우천왕 엠블럼을 봤을 때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죠. 전시장에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홍산문화 유물 사진들, 중국 정부 내부 문서들, 그리고 요동에서 발견한 청동 명문까지. 특별히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강화도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 찾아온 것이죠. 브룩스 교수,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님의 명예가 회복되는 걸 제 살아생전에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이제 대학 교수가 되어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개막식에서 이렇게 말했죠. 브룩스 교수님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외국인 학자가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우리 역사의 진실을 찾아준 것에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첫 달에만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죠. 특히 젊은 세대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와, 우리 조상이 이렇게 대단했구나. 중국이 이런 걸 숨기고 있었다니 정말 화가 나요. 자랑스러워요. 치우천왕이 우리 조상이라는 게.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시회 개막 한 달 후 뜻밖의 손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젊은 학자 리웨이였죠. 브룩스 교수님, 저는 중국의 역사 왜곡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동참하고 싶습니다. 리웨이는 중국 정부가 숨기고 있는 더 많은 자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찬시성, 허난성, 산동성, 중국 곳곳에 치우천왕 관련 유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것들을 모두 은폐하고 있죠. 하지만 저희 같은 젊은 학자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물결은 거스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열망이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고 있었죠. 유네스코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홍산문화 유적을 동이족 문명 유산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압력과 내부의 변화 요구를 모두 막을 수는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2024년 12월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 교육부가 교과서 개정을 발표한 것입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치우를 동방 지역의 고대 지도자로 기술하기로 한 것이죠. 동이족과의 연관성을 간접적으로 남아 인정한 셈입니다. 작은 변화지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5000년 만에 중국이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니까요. 저는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죠. 최근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진실이라는 대규모 국제 공동 연구입니다. 한국, 일본, 몽골, 그리고 이제는 중국의 양심적인 학자들까지 참여하고 있죠.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역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 진실이 진실로서 받아들여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 며칠 전 장의 교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에 정착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죠. 브룩스 교수님, 우리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중국의 젊은 세대들도 진실을 알고 싶어 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도 밝혀야 할 진실들이 많이 있어요. 단군, 기자, 고조선, 동아시아, 고대사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가득하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숨겨질 수 없습니다. 치우천왕의 진실이 5000년 만에 빛을 본 것처럼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그날까지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진실을 향한 이 길을. 그리고 언젠가 후대의 학자들이 이렇게 기록하기를 바랍니다. 21세기 초 한 미국인 학자가 있었다. 그는 동아시아 역사의 진실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그의 노력으로 5000년간 숨겨졌던 치우천왕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리고 그것은 동아시아
고대사를 다시 쓰는 시작점이 되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의 연구를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5천년간 숨겨진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신화 속 괴물 치우천왕. 그러나 그는 청동기 문명의 선구자였고 동이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중국이 이를 숨긴 이유는 단순합니다. 치우천왕을 인정하는 순간 중화문명 5천년의 신화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감춰질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조상을 가졌는지, 그 역사가 얼마나 오래 왜곡되어 왔는지. 치우천왕은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자부심이며 되찾아야 할 정체성입니다. 이 진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놀라운 역사의 비밀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